수능 특강 42페이지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지질 구조는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여러 모양으로 변형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그리고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습곡. 습곡은 암석이 비교적 온도가 높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입니다. 자, 횡압력이라는 것은 서로 모이는 힘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얇은 종이를 하나를 양쪽에서 모으는 횡압력을 가하면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지. 자, 이런 휘어지는 구조를 뭐라 한다? 습곡이라 하는 거야. 자, 습곡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지나는 축을 습곡축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을 지나는 축. 이게 바로 뭐다? 습곡축이다. 그치? 자, 근데 습곡축의 양면을 뭐라 한다? 날개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습곡이 위로 볼록한 부분을 배사, 아래로 오목한 부분을 향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습곡축, 향사의 습곡축을 뭐라 한다? 향사축, 배사의 습곡축을 배사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축의 면을 우리가 뭐라 한다? 축면, 향사축면을 표시하고 배사축의 면을 단면을 배사축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습곡의 종류를 봅시다. 자, 습곡축면이 뭐에 대해서 수평면에 대해서 거의 수직인 정습곡, 습곡축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으면 경사습곡, 그리고 습곡축면이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누운 것을 횡하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횡하습곡에서 봐야 될 점은 자세하게 한번 보자. 습곡을 잘 보니까 역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연한 색깔, 회 색깔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검은 색깔 지층이 쌓인 다음에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 생긴 게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행하 습곡 중에서 이 부분을 잘라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아랫부분에는 진한 층, 위에 부분에는 연한 회색 층이 놓이지. 자, 즉 뭘 의미한다? 지층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는 층이 바로 뭐야? 횡하습곡이라는 거야. 지층의 역전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 횡하습곡과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 적어두세요. 지층의 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배사축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향사축으로 갈수록 감소한답니다. 자, 이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다시 그릴게요. 자, 어떤 지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쌓인 층이 검은색 층, 그 위에 파란색 층, 그 위에 빨간색 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역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층이 가장 오래된 층입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검은 색깔 층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가장 오래되었고 빨간 색깔 층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가장 어린 층이지. 자, 근데 이런 지층이 뭐에 의해서 횡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휘어지면 이렇게 습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습곡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습곡이 형성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 그치? 근데 이 지층이 횡압력에 의해서 휘어져서 습곡이 된다고. 그럼 봐. 검은 색깔 층이 이렇게. 자, 이렇게 습곡이 형성되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지층들은 어떻게 돼?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일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깎였어. 깎입니다. 풍화 침식에 의해서 깎였단 말이야. 됐지? 됐니? 그럼 봐. 자, 지금 우리 아래로 볼록한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배사축. 위로 볼록한 여기가 어디야? 아니, 향사지. 향사축. 위로 볼록한 여기가 어디야? 배사축이지. 그럼 봐.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 지표면이 이렇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사축으로 갈수록 지금 빨간색 지층, 파란색 지층, 검은색 지층 점점점 배사축으로 갈수록 지층의 나이가 어떻게 돼?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지. 자, 배사축으로 접근할수록 지층의 연령이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반면에 향사축으로 향할수록 지층의 나이가 어떻게 돼?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어떻게 된다? 지층의 나이가 어려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고도가 일정한 지역에서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배사축으로 갈수록 빨파검 한마디로 지층의 나이가 증가하고 자, 향사축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검파빨 지층의 나이가 어려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음 단층으로 넘어가 봅시다. 단층은 우리 1학년 때도 했고 앞에서도 했다. 그치? 근데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단층은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을 경계로 양쪽의 암석이 상대적으로 이동해서 서로 어긋나 있는 지질 구조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단층은 비교적 어떤 곳에서 얕은 지표 부근에서 형성되는 것이 단층입니다. 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층에 두 가지 힘이 적용할 수 있어. 첫 번째, 지층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이라는 힘이 적용할 수 있고 지층을 양쪽으로 힘을 가하는 횡압력이라는 힘이 가해질 수 있어. 자, 장력이라는 힘으로 이 지층을 잡아당기면 지층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진다고. 자, 끊어지는 이 면을 뭐라 한다? 바로 우리는 단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암석이 깨져서 생긴 면, 이 면 자체를 뭐라 한다? 단층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층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가하면 자, 이 단층면을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의 지층을 보게 되면 왼쪽은 지층의 윗면이 길지 아랫면보다 윗면이 길어서 우리는 상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단층면을 경계로 오른쪽 지층을 봤더니 윗면보다 아랫면이 길지 아랫면이 길어서 우리가 하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장력이라는 힘을 가해지면 단측면을 경계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형성된 단층의 형태는 단층을 기준으로 상반이 하반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 한마디로 이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지층에 횡압력이 가해지면 역시 뭐가 생긴다? 단층면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런데 왼쪽은 어떻게 돼? 상반이다. 그치? 왜? 위쪽 면이 기니까 상반이고 오른쪽은 위보다 아래가 길어서 하반인데
횡압력이 가해지면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다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단층이 만들어진다.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이 모형을 뭐라 한다? 바로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단층면에 대해서 요런 그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보자. 생각해보자.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어떤 단층이고 어떤 힘이 가해지고 어떤 경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자, 알아내는 방법 첫 번째, 상반과 하반을 찾기. 자, 지금 단층을 경계로 오른쪽은 아래보다 위가 길지. 그럼 바로 뭐야? 상반이고, 왼쪽은 위가 아래보다 짧지, 아래가 길지, 왼쪽이 하반이네. 근데 지금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단층면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네.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간 단층을 뭐라 그러지? 정단층이라고 하지. 자, 우리 두 번째로 한 게 뭐야? 상반의 상대적인 위치를 찾았다. 그치? 상반의 상대적인 위치가 하반보다 아래에 있네. 바로 정단층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정단층은 어떤 힘이 가해집니까? 바로 가해지는 힘, 뭐다? 장력이 가해진다. 지층을 양쪽으로 잡아 당긴다고. 얘들아, 이렇게 지층이 양쪽으로 잡아 당겨지는 경계가 바로 어딥니까? 바로 발산형 경계더라. 그러면 지층이 횡압력에 의해서 모이는 힘은 바로 뭐야? 바로 수렴형 경계더라. 그러면 이 예시에 나온 이 단층은 어떤 경계에서 볼 수 있다? 정단층이니까 장력이 가해졌으니까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단층의 구조. 단층면이 경사져 있을 때 윗부분을 상반, 아랫부분을 하반이라고 한다. 됐지? 자, 그리고 장력을 받아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이동하면 정단층, 횡압력을 받아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게 작용하는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단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지층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수평 방향으로 지게가 움직일 수 있어. 자, 이런 단층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주향이동 단층. 판이 양쪽으로 찢어지는 우리 경계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변환 단층이 있었지. 자, 변환 단층은 주향이동 단층에 포함되는 단층인 거야. 자, 특히 어디에서 열곡과 열곡 사이, 해령과 해령 사이의 주향이동 단층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변환 단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층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단층과 습곡을 한번 비교해보자. 자, 단층은 장력과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네. 자, 그리고 습곡은 뭐에 의해서?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네. 자, 근데 어떤 경우에 똑같이 횡압력이 가해져도 단층은 비교적 얕은 지표부근, 한마디로 열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에서는 지층이 깨져. 그런데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열에 의해서 횡압력이 가해지면 깨지는 게 아니라 휘어진다고. 습곡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세 번째, 전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전리는 암석에 생긴 틈이나 균열을 이야기하고 단층과는 달리 전리면을 기준으로 양적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없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전리라고 합니다. 단층과의 차이점이 바로 뭐라고? 단층은 깨진 면을 기준으로
양적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있지만 전리는 깨진 면을 기준으로 양쪽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자, 전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상전리, 두 번째는 판상전리가 있습니다. 전리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 굳으면서 수축할 때 혹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하거나 암석이 힘을 받을 때 형성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상전리라는 걸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주상전리는 주로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을 때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뭐야? 바로 화산암이야. 그래서 주상전리는 화산암에 잘 나타납니다. 근데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용암이 식으면 부피가 급격하게 수축하지. 그러면서 단면이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긴 기둥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어. 잘 이해 안 되지? 그림을 보여줄게요. 봐. 용암이 천천히 식으면 용암 전체가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식을 수가 있어. 그런데 빠르게 식을 경우에는 수축되는 영역과 수축되지 않는 영역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어떻게 생긴다? 돌이 깨지면서 틈이 생기게 되거든. 근데 공교롭게도 돌이 깨지는 잡아당기는 방향이 어떤 모양이다? 오각형, 육각형 모양인 거야. 전리는 얘들아, 지표에서 마그마가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위로 솟거나 기울어지거나 누워있거나 부채꼴이거나 다양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식으면서 다각형의 기둥 모양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전리라고 하는 거나 주상전리라고 하는구나. 그럼 판상전리는 뭔지 보자. 자,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암석, 한마디로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네. 어떤 암이다? 심성암이지. 자, 이 심성암에서 주로 이 판상전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해. 생각해봐. 자,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암석이 있습니다. 땅 속의 암석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자, 이 암석에 가해지는 압력이랑 암석이 바깥으로 땅으로 향하는 압력이 같겠지. 그래야 평형 상태를 유지하니까. 근데 이 암석이 융기할 수 있어. 이 암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위에 있는 이 땅 흙들이 깎이면서 암석이 지표로 융기할 수 있지. 노출될 수 있지. 그럼 봐. 자, 이전에 가해졌던 압력보다 이 암석에 향해지는 압력이 약해지겠지. 암석이 약해지는데 암석에 가해지는 힘은 약해지는데 암석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은 여전할 거야. 그러면 암석에서 이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이 바깥에서 암석에 주는 압력보다 크지. 그럼 어떻게 돼? 이 암석은 팽창하겠지. 팽창하면서 이 암석이 판 모양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상전리는 어디에서? 화산암에서.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다음 부정합으로 넘어갑시다. 부정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의 지질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부정합입니다. 자, 부정합이 뭔지 같이 한번 배워보자. 자, 부정합은 부정합이라는 거야. 정합은 무엇이냐면 태적이 연속으로 일어날 경우 상하 지층의 관계를 정합이라 그래. 아래에 층이 쌓이고 첫 번째 층이 쌓이고 그 위에 두 번째 층이 쌓이고 그 위에 세 번째 층이 쌓였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으면 우리는 뭐라 한다? 1번, 2번, 2번, 3번
이 지층 간의 관계를 정합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자, 태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다음에 다시 태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층 사이에 태적 시간에 긴 공백이 생기잖아. 자, 이러한 상하 지층 관계를 부정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정합의 경계면을 뭐라 한다? 부정합면이라고 하는데 옆에 하나 적어둡시다. 자, 부정합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자, 부정합은 상하 지층 사이에 긴 시간 간격이 있는 불연속적인 지층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정합은 뭘 나타낸다? 퇴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퇴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물 밑에서 퇴적물이 쌓여서 지층이 형성된다 그랬지. 자, 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일어난다. 선생님 그림 그려볼게. 바다 아래에서 퇴적이 1번 층, 2번 층, 3번 층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자, 1번과 2번, 2번과 3번은 서로 정합관계겠네.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지층이 쌓였으니까. 근데 이 1번, 2번, 3번 차곡차곡 쌓인 지층이 융기할 수 있어. 바다 위로 융기할 수 있다고. 자, 어떻게 융기할 수 있냐면 조륙 운동에 의해서 한마디로 지층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운동에 의해서 혹은 조산 운동에 의해서 지층에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다 위로,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융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봐. 융기했을 때의 모습을 그려볼게. 자, 1번 층, 2번 층, 3번 층이 어디로? 바다 위로 이렇게 융기했다. 자, 수면 위로 융기했다는 것은 더 이상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자, 어떻게 융기할 수 있다고? 조륙 운동 혹은 조산 운동에 의해서 융기할 수 있다. 자, 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층이 융기했어. 그런데 3번 층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지. 바다에 의해서 찰싹찰싹찰싹 지층이 어떻게 돼? 풍화 침식이 되겠지. 풍화 침식. 그러면 자, 1번 층, 2번 층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3번 층은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깎여서 어떤 모양? 이런 파도 모양으로 지층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치? 파도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 깎여가지고. 그리고 뭐야? 이 3번 층은 바다에 의해서 깎였기 때문에 3번 층의 일부가 어떻게 돼? 돌멩이로 요 위에 남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다시 뭐가 일어났냐면 이 1, 2, 3번 층이 다시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거야. 한마디로 침강되는 거야. 그럼 봐. 자, 바다 아래에 지금 1번 층, 2번 층, 그리고 3번 층이 퇴적될 수 있지. 자, 근데 3번 층 위에 3번 층의 부산물들이 이렇게 남아있겠지. 그런데 바다를 조금 더 위에 그려볼게. 3번 층, 3번 층의 부산물들, 그리고 여기 바다가 있고. 자, 그러면 봐. 침강됐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바다 밑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퇴적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3번 층 위에 뭐가 쌓여? 4번 층이 쌓일 수가 있겠지. 됩니까? 자, 그럼 봐. 지금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층이 쌓였어.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퇴적층을 보려면 이 퇴적층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융기해야 되겠지. 바다 위에 이 퇴적층이 드러나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치? 1번층, 2번층, 3번층, 4번층.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부정한 면이 어딘지를 한번 봤더니
1번과 2번, 2번과 3번 층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쌓인 층이야. 한마디로 어떤 층이야? 정합관계야. 근데 3번 층과 4번 층, 이 사이의 층을 봤더니 어떤 과정이 있었어? 융기, 그리고 풍화침식, 침강, 퇴적, 그리고 퇴적이라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3번 층이 생긴 다음에 한참 뒤에 4번 층이 생겼기 때문에 3, 4번 층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 시간적인 불연속이 있다. 뭐가 있어? 퇴적 중단이 있다. 이 3번과 4번의 사이의 층을 뭐라 한다? 부정합면, 부정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부정합면을 잘 보면 근데 위에 뭐가 있어? 이 3번 층 위에 바로 부정합면 위에 3번 층의 부산물이 남아있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기저여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저여감은 어디에 위에 나타난다? 부정합면 위에 발견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저여감을 보면 그 아래가 부정합면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한마디로 기저여감은 뭐가 된다? 부정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됐니?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한 개 더야. 자, 우리 부정합면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쳤어? 융기 한 번, 그리고 풍화침식 한 번, 침강 한 번, 퇴적도 일어났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융기 한 번, 그리고 침강이 한 번 일어났다라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여기서 뭘 더 해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퇴적된 것을 바다 위로 융기시켰지.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합면 한 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들어 올려져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부정합면 한 개는 융기 두 번과 침강 한 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합면이 n개 있다는 것은 융기가 몇 번? n 플러스 1번, 침강이 n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얘들아. 자, 바다 밑에서 1번, 2번, 3번 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1번, 2번, 2번, 3번의 층의 관계는 정합관계야.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쌓인 층이니까. 근데 바다 아래에서 쌓인 이 퇴적층이 지표로 노출될 수 있어. 어떻게? 조류운동 혹은 조산운동에 의해서 수면 위로 융기하는 거야. 자, 수면 위로 융기하면서 3번의 층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3번의 층은 바다의 파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날 거지. 그러면 3번 층은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서 깎일 거야. 깎이면서 3번 층의 일부가 뭐 남아있겠지. 3번 층 위에.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침강될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 침강됐다고. 자, 침강됐으면 이제 바다 아래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새로운 다른 층이 퇴적될 수 있지. 자, 지금 3번 층 위에 새로운 다른 층이 퇴적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퇴적층들이 융기하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지층을 한번 봤더니 1번, 2번, 2번, 3번은 서로 시간적 연속적으로 쌓인 정합관계야. 근데 3번 층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한마디로 융기, 풍화, 침식, 침강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생긴 거야? 바로 4번 층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3번, 4번 층은 시간적으로 연속되지 않은 불연속적인 어떤 관계다? 부정합 관계다. 3번과 4번 층의 사이를 부정합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합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나란한 평행부정합, 상하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른 경사부정합,
부정한 면의 하부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하는 난정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림에 한번 봅시다. 평행부정압은 이 부정한 면, 기저여감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뭐야? 부정한 면이겠다, 그치?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 상하지층이 평행할 때 우리가 평행부정압이라 그래. 그럼 봐, 상하지층이 이렇게 평행하려면 지층, 퇴적층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한마디로 평행해서, 그러니까 평평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지. 자, 이렇게 평평하게 위로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아래로 내려오려면 이 지각이 서서히 융기하거나 침강해야 되거든. 이런 걸 바로 뭐야? 조륵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평행부정압은 조륵운동에 의해서 잘 형성이 되고, 경사부정압은 지금 기저혈갑 아래에 이런 면이 바로 뭐야? 부정한 면이지.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 상하층의 경사가 차이 난다. 그치? 아래층은 지금 경사가 져 있고 위층은 지금 이렇게 나란하잖아. 그치? 자, 이런 경사부정압이 생기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층이 위로 융기하면서 기울어져야 되겠지. 한마디로 산맥을 만드는 조산운동에 의해서 어떤 경사부정압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정압. 난정압은 기억해둬야 돼. 난정압은 뭐가 생긴다고? 기저여감 아래에 한마디로 부정한 면 아래에 뭐가 있을 때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을 때 우리가 난정압이라 그래. 근데 지하에서 생성된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지표까지 융기하고 침식하고 다시 침강해서 다시 새로운 층이 쌓여야 돼. 그렇게 생기려고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정한 면 아래에 심성암, 변성암, 한마디로 난정압이 있으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 다른 부정압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구나라고 인식해야 돼. 그리고 지금 아래층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지. 그래서 상하지층 간에 뭐가 평행 여부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표시해 두세요. 난정압은 특히 상하지층 간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크고, 그리고 상하지층 간의 평행 여부가 판단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관입과 포획에 대해서 보자. 자, 관입과 포획. 관입은 마그마가 기존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라고 합니다. 마그마가 기존 암석이나 지층의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뭐라 한다? 관입이야. 근데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을 수 있지. 그걸 뭐라 한다?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지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층에 아래에 마그마가 녹아서 마그마가 이 어디에 지층의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럼 봐. 지금 이 지층은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한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변성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선생님 손가락이 화상을 입겠지. 빨갛게 부어오르겠지. 그것처럼 지층이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한 부분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 변성이 일어날 수 있어. 화상이 입을 수가 있다고. 이걸 뭐라 한다? 접촉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층을 뚫고 지나간 마그마가 식으면서 이대로 굳어져. 이걸 뭐라 한다? 관입암이라고 한다고. 근데 마그마가 이렇게 약한 지층을 뚫고 올라갈 때 우리 지층은 보통 여러 가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겠지만 암석은 어떤 광물로도 이루어져 있지. 그럼 봐. 자, 녹지 않는 어떤 아주 융융점이 높은 광물, 암석들이 남아있을 수 있지.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 지층에 있던 어떤 암석들이 녹지 않고 이 마그마 속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마그마 속에 포함된 마그마가 관입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뭐라 한다? 포획이라고 하는데 이 포획된 암석을 뭐라 한다?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획암. 포획암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한번 보자. 선생님 또 그림 그립니다. 자, 지층이 있습니다. 자, 이 지층을 누가?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그럼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마그마와 접촉한 부분은 뭐가 일어난다고? 접촉 변성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올라올 때 이 지층의 어떤 지층의 어떤 물질들을 마그마 속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이걸 뭐라 그래? 포획이라고 하지. 자, 이 마그마 속에 포획되면서 마그마가 굳을 때 같이 굳을 수 있지. 이걸 뭐라 한다? 포획암이라고 한다고. 그럼 생각해봐. 이 지층의 형성 순서를 생각해보자. 제일 먼저 뭐가?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관입해서 관입암이 생겼지. 근데 이 포획암은 언제 생긴 거야? 지층이 형성될 때 생긴 거야. 그치? 포획암은 먼저 생성된 거고 관입암은 나중에 생성된 거야. 그래서 꼭 적어 두세요. 포획암은 먼저, 관입암은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기억해야 돼. 나중에 우리 상대 연령 이런 거 할 때 뭐가 먼저 만들어진 지층인지 판단할 때 이 관입과 포획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 좀 현실적으로 멘틀 연구할 때 멘틀까지 팔 수가 없거든? 근데 멘틀을 연구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연구하냐면 멘틀 물질들이 포획되는 경우가 있어. 멘틀 물질들이 포획돼서 어떻게 지표 가까이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멘틀 물질을 조사하기도 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먼저 생성된 지층은 관입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 변성될 수 있고 관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지층의 물질들을 포획해서 관입암 안에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구나.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지질 구조였습니다. 자, 아래에 탐구 자료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발산한 경계는 어떤 경계다? 장력이 작용하는 경계다. 장력이 작용했을 때 어떤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정단층. 수렴한 경계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경계다. 횡압력이 작용하면 얕은 곳에서는 역단층, 깊은 곳에서는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네. 그리고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힘이 주어지는 경계지. 자, 어긋난다. 어떻게 돼? 단층이 생기는데 어떤 단층? 주양 이동 단층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어디서 어긋나? 해령과 해령, 열곡과 열곡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주양 이동 단층을 뭐라 한다?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1차 고사 범위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